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탈 속에 리버풀과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두 번째 리그 홈 경기 2연패의 부진인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날 경기 토트넘 홈팬들에게 처음으로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야유에 대해서 솔직한 반응, 실망스럽다라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도 대화를 나눴다면서 월드컵 참가 문제, 손흥민 선수의 회복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콘테 감독 경기 후 인터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날 경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토트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총정리하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리버풀과 홈 경기 2대1로 졌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전에 모하메드 살라에게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갔는데요. 후반전에는 데안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드디어 부상 복귀전을 치르며 해리 케인 선수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하며 그나마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는 역시 두 골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 선수였어요. 세 차례의 유효 슈팅 중에 두 골을 만들었고요. 전반전 11분에는 다르윈 누네스의 패스를 받은 멋진 왼발 하프발리 슈팅, 그리고 전반 40분에는 에릭 다이어의 헤더 패스 미스를 낚아채며 골키퍼와 1대1 상황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시즌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가 23골로 공동 수상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헤트트릭 외에 득점이 없다 보니까 3골에 멈춰있고, 살라 선수도 사실은 올 시즌의 득점력이 지난 시즌보다 좀 떨어졌죠. 호베르토 피르미뉴 선수가 팀 내 최다골로 6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날 멀티골로 살라 선수도 6호 골을 기록하며 득점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고요. 풀럼과의 경기에 부상에서 돌아와 18호 골을 벌써 기록했습니다. 득점왕을 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록인데, 하지만 경기를 늦출 수는 없어요. 케인 선수가 이날 자신의 리그 11호 골을 기록하며 역시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 최고의 초반 페이스를 보이며 홀란 선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풀럼의 알락산다르 미트로비치 9골, 그리고 뉴캐슬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미겔 알미론이 8골을 기록 중이고요.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도 8골, 리즈 유나이티드의 호드리그 모레노가 7골 기록 중이고, 브라이튼에서는 레안드로 트로사르 벨기에 대표 공격수가 7골을 기록하면서 깜짝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일정 토트넘이 리버풀에 패배하면서 큰 순위 변동이 있었어요. 토트넘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3위 자리를 뉴캐슬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10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승점 19점을 기록하면서 상위권과 격차를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톤 빌라에 충격적인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승점 23점으로 멈춘 가운데, 토트넘은 이제 맨유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맨유가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승점 3점 차 뒤져 있으니까 맨유가 자력으로 토트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토트넘은 승점을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은 패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기록들이 남게 됐어요. 일단 BBC 스포츠가 정리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부임한 뒤 두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했습니다. 처음 연속 패배는 지난 2월달 울버햄튼전이었고요. 그 이후 토트넘이 홈에서 8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뉴캐슬전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2연패를 당하게 됐죠. 토트넘은 게다가 리버풀에 대한 약세가 리그 10경기 무승으로 이어졌는데요. 3무 7패입니다. 이 기록이 1976년 9월부터 이어졌던 10연속 리그 무승과 더불어 최장기간 리버풀전 리그 무승이니까요. 다음 리버풀과의 대결도 이기지 못한다면 신기록을 쓰게 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 리버풀은 지난 5월달 사우샘프턴과의 2대1 승리 이후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 최근 5경기 동안 이어졌던 원정 무승을 깼습니다. 2무 3패를 달리다가 2무 3패로 부진하다가 승리를 했고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홈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2경기 연속 2골을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아쉬운 기록입니다. 뉴캐슬과의 경기도 전반전에 2골 내주고 있다가 후반전에 만회해서 2대1로 졌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경기 영국 공영방송의 BBC 라디오 채널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 출신인 글렌 머레이가 해설했는데요. 리버풀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총평했습니다. 리버풀의 경기력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나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봐왔던 자유롭게 흐름을 타는 그런 리버풀의 모습이 나왔고요.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버틴 힘과 기계도 좋았어요. 토트넘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할 겁니다. 2대0으로 뒤졌지만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리버풀은 다행히 승점 3점을 토트넘 원정에서 가져왔습니다. 승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전반전은 주도했지만 후반전은 토트넘이 추격전을 벌이면서 리버풀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리버풀이 이기기 위해서 후반전에 안간힘을 써야 됐다. 힘과 기계를 보여줬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후반전 막판에는 클롭 감독이 3명의 선발 출전 공격수를 다 뺐습니다. 앞서 먼저 피르미노 선수를 빼고 중앙에서의 수비를 강화했던 리버풀인데 후반 42분에는 누네스를 빼고 센터백 조고메스를 투입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살라를 빼고 옥슬레이드 챔벌레인을 투입하면서 공격수 없이 미드필드 6명을 놓고 포백 수비를 펼치는 전원 수비 태세를 취할 정도로 리버풀이 이번 경기 이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실리적인 축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슈팅 숫자는 14대 13으로 토트넘이 더 많았고 기대 득점도 1.19골 대 1.07골로 토트넘이 앞섰습니다. 빅찬스도 토트넘이 4개, 리버풀이 2개였고 토트넘은 골대를 강타한 장면도 2차례나 있었거든요. 전반전 후반전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전반전은 토트넘의 기대 득점값이 0.31골이고 리버풀이 0.62골로 리버풀이 2배 정도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후반전에는 반대로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0.87골,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0.44골로 토트넘이 더 득점에 근접한 경기를 펼쳤어요. 특히 토트넘은 잔니 비오 코치가 합류한 이후 세트피스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세트피스 기대 득점에서 토트넘은 0.39골이나 됐는데 리버풀은 0.02골로 거의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데요. BBC 스포츠가 실시간으로 팬들의 반응을 수합했는데 애넌이라는 팬은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왜 토트넘 팬들이 콘테가 떠나길 바라냐고? 쉽다. 토트넘은 올 시즌 견고한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배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상대 쉬웠다. 토트넘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콘테는 이제 나가야 한다. 즉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한 것은 대진표가 쉬웠기 때문이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에도 지고 맨유에도 지고 리버풀에도 지고 첼시와도 겨우 비기고 여러 가지로 이런 순위권 경쟁팀, 상위권 팀과 경기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 팬들의 반응은 영국 거주자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테 감독에 대한 실망감, 경기력과 결과 모두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후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도 분위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날 2골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전에는 우리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경기를 꽤 잘하기도 했고 2골을 넣었고 후반전에는 대신 우리가 득점하지 못한 것은 운이 전반전만큼 안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경기력은 비슷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승점 3점을 얻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잘했다고 하면서 토트넘이 언제나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던 건 당연한 부분이다. 나는 경기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 이날 자신의 리그 11호 골을 넣었지만 우린 더 잘해야 된다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까지 올 시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충분히 잘하지 못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웠고 동점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어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끔찍하게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저 2차례의 깔끔한 골을 내줬던 것이죠. 후반전에는 우리가 더 나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전반전에 부진했던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 못했던 것도 아니고 후반전엔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충분히 비길 수 있는 경기력까지 보여줬는데 아쉽게 졌다. 물론 우리가 전반전에 부진하고 후반전에 살아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 경기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시즌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긴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클롭 감독은 경기 후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경기 원정 승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승리는 의미가 많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은 정말 좋았고 후반전은 어려웠죠. 토트넘이 후반전에 지고 있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주 격렬한 경기였어요. 우리는 원정 경기를 했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큰 승리입니다. 다른 대회이긴 하지만 2연승을 했어요. 다음 사우샘프턴과의 경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잘했고 계속 이렇게 경기해야 합니다. 원정 경기지만 크게 문제는 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필드에서 경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플러스죠.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막 치르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 처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올 시즌 없었던 원정 승리도 거뒀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 속에 원정에 와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 전반전은 아주 만족하고 후반전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격렬한 경기였고 토트넘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뒀다. 내용도 좋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음은 콘테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먼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경기 내용 총평했습니다. 오늘 밤 패배를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드레싱룸에서 선수들이 보인 열망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잘 해냈고요.
우리는 리버풀을 잘 압박했지만 2대0으로 끌려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반전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많이 했죠. 우리는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도 때렸어요.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경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경기력은 분명 좋았습니다. 우리는 부상 선수가 아주 많은 가운데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 것을 보여줍니다. 2대1로 졌는데 골대 2번 맞춘 장면이라든지 후반전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비길 수 있었고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전반전도 압박도 잘하면서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왜 2대0이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것은 한 차례 좀 상대에게 명확한 기회를 내준 부분은 있고 한 차례는 다이어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이어의 개인적인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적으로나 준비한 면에서나 팀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개인의 실수였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찝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멘트가 있었어요. 바로 이날 경기 전반전이 끝났을 때 토트넘의 홈팬들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그리고 콘테 감독에게 야유를 퍼부은 것인데요. 그 야유 상황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팬들에게 큰 존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팬들이고 우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표를 사는 분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조금은 실망스러웠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즌 시작 당시와 같이 발전 과정을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누군가 우리가 우승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솔직히 정말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리버풀전이 좋은 예시죠. 과정을 시작한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열정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점에 팬들에게 우승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고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아직 우승에 익숙한 팀들과 격차가 큽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우승을 원합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조금은 과격한 발언들이 조금은 내포되어 있어요. 순화해서 말했지만 팬들이 우리에게 야유한 거 실망스럽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힘을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팬들이 야유를 해버리면 우리가 동력을 잃게 되고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그 열정을 잃게 된다. 그리고 열정을 잃으면 나는 일을 할 이유가 없고 시즌이 끝났을 때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상 선수도 많고 또 잘 나아가 있는 과정이고 1년 전에 비해 잘 됐는데 야유를 한다? 나에게 실망을 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무슨 동기부여를 갖고 일하겠느냐라고 토로한 것이죠. 팬들에게 섭섭함을 얘기하면서 지지하고 이해해달라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상 선수들이 많은 상황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날 경기 대한 쿠루세스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팬들이 행복했는데 콘테 감독 당신도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콘테 감독은 당연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팬들도 행복했겠지만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클루세스키를 우리는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물론 모우라도 많이 그리웠고 히샤이송도 많이 그립고 이제 우리는 소니도 잃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팀은 이런 중요한 선수를 잃는 타격이 다른 팀들과는 다른 수준으로 큽니다. 누군가가 모든 팀에 부상자가 다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토트넘은 이런 중요한 선수를 다 잃어버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독으로서 관리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를 1위로 마쳤죠. 지난 시즌에 우리는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평가하고 1년 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열정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려면 프로젝트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클럽은 개선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열정을 찾을 수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저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열정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연장선상으로 내가 토트넘에서 일하기 위해선 열정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내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지 마라.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야유하지 말아라. 뭐 거의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중요한 선수를 많이 잃었고 다른 팀들도 부상자가 있지만 우리는 유독 중요한 선수를 다 잃었고 그런 상태에서 스쿼드 뎁스가 다른 팀보다 약하니까 우리 팀의 상황을 이해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난 1년 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하던 팀인데 챔피언스 리그를 통과했으니 16강에 올랐으니 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비전과 프로젝트를 갖고 토트넘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달라고 읍소한 것입니다.
끝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한 업데이트, 새로운 부상 회복 경과가 있는지 물었고요. 또 한국 대표팀 감독인 벤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일단 콘테 감독은 벤투 감독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손흥민 선수와는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수술을 마친 뒤에 손흥민 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니는 정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 회복해서 월드컵에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선수였고 월드컵에서 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뛰어야 하는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돌아와서 한국 대표팀을 위해 월드컵에 참가할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confident,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잔여 일정에 올 수는 없더라도 월드컵 참가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월드컵 출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상 회복 경과 좋다. 수술 경과 좋다라고 다시 한번 콘테 감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월드컵에서 못 볼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급박합니다. 리버풀전 패배를 반등시킬 다음 경기는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 킥오프할 노팅엄 포레스트와 카라바오컵 3라운드 원정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이겨야 토트넘이 그나마 올 시즌에 우승을 거둘 수 있는 대회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13일 일요일 0시에 월드컵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인 리즈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뉴캐슬전, 리버풀전, 프리미어리그 2연패를 당한 토트넘이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서 반등해야 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이 두 경기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모든 소식과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